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예상됩니다. 10도 이상의 일교차 속 일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도 있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아침과 낮의 계절이 점차 달라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 현재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 17도에서 23도 안팎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도 낮에는 31도까지 올라 낮더위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더불어 일교차도 커져 공기 중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해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오늘 바람도 약해 안개가 생기기 좋은 날씨에다 일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내외에 짙은 안개가 낀 곳도 있어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쪽으로부터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며 대기가 불안정해져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오후 한때 경북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내일 오후에는 경북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만 소나기 소식이 있어도 내일까지는 30도 안팎의 강한 더위와 함께 자외선 지수도 최대 높음 수준 예상됩니다. 수요일부터는 차차 기온이 30도 밑으로 내려가겠고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의 원전 산업 관련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MF 외환 위기 때도 안 줄였던 국가 미래 경쟁력의 밑바탕이 되는 R&D 분야 내년 예산은 16%나 줄이면서도 원자력 분야인 소형 모듈 원자로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 38억 원에서 333억 원으로 8.6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원자력 생태계 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26.1% 증가했습니다. 원자력 생태계 지원 사업은 퇴직자 교육과 재취업 지원, 원자력 전공자 인턴십과 정규직 전환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사업 시작 당시 57억 6천만 원이었던 예산이 점차 증가해 내년도에는 112억 800만 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또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 사업과 원전 수출 보증 지원, 원전 기자재 보험 지원 등 원전 산업 예산이 새로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은 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반짝 경기가 살아나는 그런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원래 목적하고 있는 생태계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정부의 의지가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춰가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삭감돼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SMR 연구개발 예산은 나홀로 증액됐습니다. 상용화 가능성이 낮아 논란이 끊이지 않는 소형 모듈 원자로 연구개발 예산은 38억 원에서 333억 원으로 8.6배나 증가했습니다. 반면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예산은 40% 이상 대폭 삭감됐습니다. IRA나 RE100 등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국과 유럽, 미국 이런 기업들이 누가 먼저 상용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세계 태양광의 어떤 판도가 굉장히 이제 좀 크게 바뀔 전망입니다. 태양광 관련돼서 국내 기업들도 사실 많은 R&D를 해야 되고 경쟁력을 좀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원전 최강국을 표방하며 들어선 정부 예산 정책이 결과적으로 세계적인 에너지 추세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포항지청에 따르면 경북 동해안 지역의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11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가량 줄었지만 체불 인원은 1.12% 늘어난 1,9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부터 감소세를 유지하던 체불액이 글로벌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며 오는 17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 장중첩 증세 19개월 아기가 대구의 병원 6곳을 돌다 겨우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을 제외하고 의료 시스템이 가장 잘 갖춰졌다는 대구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환자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초음파 검사나 CT 같은 영상 촬영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평일이 아닌 휴일에는 당직 문제로 쉽지 않다고 합니다.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토요일 아침 19개월 된 아기가 밤사이 혈변을 보며 복통 때문에 자지러지게 울었습니다. 부모가 아기를 데리고 집 근처 구미의 병원을 찾았지만 병원에서는 장중첩이 의심된다며 큰 병원으로 갈 것을 권했습니다. 급히 대구의 2개 종합병원을 찾아갔지만 영상 촬영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고 다시 구급차에 태워 다른 병원을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초음파는 안 되고 CT는 되는데 아이가 어려서 CT가 될까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이 병원도 결국은 안 받아주겠다는 얘기구나 싶어서 알겠다고 그러고 간 거죠. 휴일 응급 의료 공백의 원인으로 의사 당직 문제가 첫손에 꼽히고 있습니다. 응급 환자를 제때 치료하기 위해서는 전문 진료 과목별로 6명의 의사가 당직 근무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힘들다는 겁니다. CT는 기사가 찍고 초음파는 의사가 하고 그 기사는 당직을 서 있고 의사는 집에 가서 자니까. 한 달 전 대구시는 중증인지 경증인지 환자 상태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는 대구 책임형 의료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문제는 병원 진료를 받기 전까지 환자의 상태나 병명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머리를 다쳤다는데 뇌출혈로 수술을 해야 할지 수술 안 해도 되는 환자인지 뭘 환자인지 알 수가 없는데 응급실에서 오라마라가 가능하겠냐고. 오락했는데 뇌수술을 해야 되는데 우리 병원에서 안 돼. 그러면 이제 그 오락을 의사를 이제 대구에서는 지난 2010년과 지난 3월에도 응급 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응급의학 전문가들은 기존의 1339 같은 시스템을 보강해서 이송 중 기초 진단과 병원 간 전원을 원활하게 해서 처치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 환자를 빨리 이송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국내 항생제 내성을 줄이기 위해 정부 부처가 공동 노력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축사와 가축, 환경부는 물환경, 해수부는 양식장과 수산생물, 식약처는 가공과 유통 단계 식품에서 사용되는 항생제의 내성 확산 방지를 위해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항생제 내성 저감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관리보다 통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항생제 통합정보 시스템 공동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행한 나라 중 하나인데요. 의료용 대마뿐 아니라 세계 대부분 나라에선 불법인 흡입 대마까지 비범죄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우려도 여전히 존재하는데요. 이제 막 산업용 대마, 즉 햄프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선 국내에 시사하는 바는 없는지 네덜란드 대마 규제 현황을 김경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중심 상가입니다. 거리 곳곳에서 커피숍이라 적힌 간판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커피가 아닌 대마를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는 가게입니다. 정부의 정식 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고 세금도 냅니다. 이런 가게는 네덜란드에만 500곳 넘게 있습니다. We kind of have a deal with the mayor of Amsterdam that if we follow a couple of rules, like everybody has to be over 18, no hard drugs in the coffee shop. 하지만 흔히 대마에 관대하다고 알려진 네덜란드에서도 의료용이 아닌 기호용 대마, 흡입용 대마는 기본적으로 불법입니다. 다만 소량의 대마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건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비범죄화 조치를 1976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보건부는 비범죄화 이후 대마 소비 패턴을 계속 모니터링 중입니다. And so this has been a policy for 50 years. It's been successful. The numbers are no higher than in surrounding countries or for instance in North America. 대마 산업을 양성화한 뒤 불법적인 대마 판매가 줄었고 안정성을 인정받은 대마가 유통되는 효과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는 올 가을부터 11개 도시에서 기호용 대마의 재배까지 허용하고 이에 따른 장점과 부작용을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We saw that it actually helped to limit the use of, and it also helped for people to get advice, and we were able, as government, to control the quality. 하지만 대마 규제를 완화한 나라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습니다. 대마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면 더 큰 마약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규제가 한번 풀린 뒤에는 부작용이 생겨도 다시 규제를 만들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런 하드 드럭을 사용하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게이트웨이, 들어가는 관문이죠. 마약으로 진입하는 관문. 대마의 좋은 점은 살리면서 나쁜 부분만 적절히 규제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제도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식약처가 대마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진지한 고민이 뒤따라야 할 때입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2019년 강원도 접경에서 시작된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8월 말부터는 상주 영덕 방어선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4일 청송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이 확인되는 등 최근 5단계 방어선인 상주 영덕 이남에서 5건의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환경부는 청송군에서 야생 멧돼지 포획을 위한 수색반 30명과 탐지견 6마리를 투입하기로 했고, 농식품부는 청송과 영덕을 중심으로 방역 실태 현장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경북 지역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청소년 리포트입니다. 김천의 농촌마을에서 유래된 전통 농악을 전승하고 있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악 관련 전국대회에서만 20여 차례 수상할 만큼 우수한 실력을 인정받았고 일본 초청 공연도 예정돼 있습니다. 최수진 어린이 기자입니다. 김천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 상수의 낑가리 소리를 시작으로 신나는 농악놀이가 펼쳐집니다. 소고와 북, 장구와 징소리가 어우러져 운동장을 가득 채웁니다. 소고를 치는 아이들의 고갯짓에 상무가 꽃을 피웁니다. 형 누나들이랑 친구들이랑 동생들이랑 같이 농악을 하니까 힘들기도 했지만 힘든 것을 같이 하다 보니까 더 사이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형문화재니까 또 한 번쯤은 배워봤으니까 또 자랑스럽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한 것 같아요. 사람이 많아서 좀 부끄럽고 힘들긴 했는데 마지막까지 하니까 재밌고 스트레스가 풀려서 좋았어요. 김천 금능 빈내농악은 김천의 빈내마을에서 시작된 농악인데요. 진구시라고 해서 전쟁하는 모습을 재현한 게 특징입니다. 계룡초는 2001년에 처음 농악단을 만들고 2009년엔 김천시로부터 빈내농악 전승학교로 지정되었습니다. 지도자의 열정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이 계룡초등학교를 23년째 이 농악을 하고 있고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 농악을 배웠던 학생들이 전공을 하고 있고 또 이 지역에 또 빈내농악을 이어가는 그런 또 중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또 이 학생들은 이 지역에서 태어났고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학생으로서 또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이 지역의 전통 문화를 또 생각하고 또 체험하고 또 그리고 추억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 2014년부터 일본 오사카 건고학교와 문화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11월에 오사카 왓소 축제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농악을 사랑하는 학생들이 우리 전통 문화를 지키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MBC 어린이 기자 최수진입니다. 경주시는 토지와 주택 등 13만여 건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469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2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의 하락이 주요 원인입니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입니다. 울진군은 올해 제2회 추경 예산을 1회 때보다 439억 늘어난 7,591억 원으로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수건 사업과 농어촌 도로 정비 등에 135억 원을 편성했고 119 산불특수대응단 부지 조성, 하천 정비, 산사태 예방 긴급복구공사 등에 12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가산업단지와 수소산업 정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어가 소득 증대 지원, 관광 인프라 확충 등의 1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주시가 내년부터 2년 동안 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농촌 마을을 공개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최대 5억 원의 사업비로 시설물 등을 자발적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경주시는 오늘부터 오는 22일까지 읍면을 통해 신청을 받아 4곳을 선정합니다. 아침과 낮의 계절이 점차 달라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 현재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 17도에서 23도 안팎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도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1도까지 올라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더불어 일교차도 커져 공기 중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해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바람도 약해 안개가 생기기 좋은 날씨에다 일부 내륙에서는 가시거리 200m 내외에 짙은 안개가 낀 곳도 있어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쪽으로부터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며 대기가 불안정해져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오늘은 오후 한때 경북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내일은 경북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다만 소나기가 있어도 내일까지는 30도 안팎의 강한 더위와 함께 자외선 지수도 최대 높음 수준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구름 많은 날씨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도 내륙을 중심으로 낮더위가 이어집니다. 현재 대구와 경산의 기온 20도로 시작하고요. 낮에는 대구 31도, 경산은 32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은 19도, 영주 17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안팎 보이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21도, 낮 기온은 28도 전망됩니다. 당분간 동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많겠습니다. 수요일부터 낮 기온이 차차 30도 밑으로 내려가겠고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